새벽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 한 소녀가 골목을 뛰어갑니다. 무거운 신문 가방이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터져 나옵니다. 손은 이미 시뻘겋게 얼었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지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다란 대저택 창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목에 두른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 소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목도리랑 똑같다. 그 말을 들은 창가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은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낡은 옷을 걸치고 엄마가 준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를 목에 두릅니다. 올이 풀리고 색이 바랜 목도리지만 은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물건입니다. 신문 배달소에 도착하면 아저씨가 무거운 신문 뭉치를 건네줍니다. 오늘도 왔네. 힘들면 말해. 은서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은서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온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골목골목, 계단 위 아래, 언덕길까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집에는 아픈 엄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해가 뜹니다. 은서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 엄마 곁에 앉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병상에 누운 엄마 수진이 희미하게 웃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어. 고생은 무슨. 오늘 바람 불어서 시원하더라. 은서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춥다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수진이 은서의 목도리를 만지며 말합니다. 은서야, 이 목도리만은 꼭 챙겨.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아, 엄마. 왜 맨날 그 얘기야? 엄마한테는 이게 전부야. 은서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모릅니다. 그저 엄마가 아끼는 물건이니까 소중히 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은서는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교로 향합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에게 하루는 너무 길고 세상은 너무 버겁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오늘도 뜁니다. 엄마를 위해, 둘만의 작은 가족을 위해. 학교는 은서에게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킥킥거리는 웃음. 은서는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습니다. 제 옷 좀 봐.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오네. 빨래는 하는 거야?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은서의 교복은 낡았습니다. 소매는 달아 올이 풀렸고 치마 밑단은 몇 번이나 수선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새 교복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엄마 약값이 먼저였습니다. 은서는 그냥 창밖을 바라봅니다. 반응하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은서는 교복 차림 그대로입니다. 체육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은서, 너 또 체육복 안 가져왔어? 체육 선생님이 한숨을 쉽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해. 다음엔 꼭 가져와. 은서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가져오고 싶어도 없는 걸 어떻게 가져옵니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합니다. 운동장 구석,
철봉 옆에 혼자 서 있습니다. 친구들이 뛰어다니고 웃고 공을 차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은서는 그 풍경 속에 끼지 못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거기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체육 시간이 끝났습니다. 땀에 젖은 아이들이 매점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사서 벌컥벌컥 마시며 웃고 떠듭니다. 은서는 그 무리 속에 없습니다. 수도가. 은서는 혼자 수도꼭지를 틀고 손으로 물을 받아 마십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음료수 하나 살 500원이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그 돈이면 엄마 죽 한 그릇은 끓일 수 있으니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은서는 입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이 야속하게 맑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서는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를 만집니다. 이 목도리만 만지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엄마가 늘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 목도리만은 꼭 챙겨. 엄마한테는 이게 전부야. 왜 전부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은서에게도 이제 이 목도리가 전부입니다. 유일하게 따뜻한 것. 유일하게 엄마와 이어진 것. 은서는 목도리를 꼭 쥐고 집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며칠 후 새벽 배달길. 은서는 오늘따라 유난히 추웠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 신문을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동네는 은서가 사는 곳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반짝이는 대문, 잘 가꿔진 정원. 한 집 한 집이 은선의 집백채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대저택 앞을 지나는데 창가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창가에 서 있는 사람. 은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은서의 눈이 할머니의 목에서 멈췄습니다.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 은서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목도리랑 똑같다. 그 작은 혼잣말이 새벽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창가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걸까? 뭔가 잘못한 걸까? 은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대저택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할머니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늘 같은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를 두르고.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잠이 없는 할머니겠거니.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은서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지나갈 때마다 창가로 다가와 내려다봤습니다. 어느 날은 대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직접 나왔습니다. 얘야. 은서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네. 할머니가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하고. 추운데 이거라도 먹어. 할머니가 따뜻한 호빵 2개를 내밀었습니다. 은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자기에게 이러는 걸까? 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손이 꽁꽁 얼었잖아. 어서 받아. 은서는 망설이다 호빵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씁쓸한 게 묻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아직도 서서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할머니는 누굴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은서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 새벽마다 신문을 배달하는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두르고 있던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 틀림없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목도리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목도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10여 년 전 딸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니까.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오늘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따라가 봐. 어디 사는지 알아와.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운전기사가 돌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사모님. 어디야? 시내 외곽 쪽입니다. 반지하 단칸방이더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아? 아이하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분이요. 여자분은 몸이 많이 편찮아 보였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정숙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데려다 줘. 지금 당장. 검은 승용차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날 20살이 된 딸 수진이 한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셔츠, 거친 손. 한눈에 봐도 가난한 집 아이. 엄마, 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차가웠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니?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정숙은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엄마 앞에 다가섰습니다. 엄마, 제발.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어디 족보도 없는 놈을 데리고 와서. 정숙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랑 살 거면 너도 당장 나가. 내가 그놈이랑 내 앞길까지 전부 막아버릴 테니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나쁜 것들아. 수진은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옷장에서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 하나만 들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여기가 그 아이네 집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숙은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사람을 풀어 딸을 찾았지만 수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임신 중이었다는 것을, 뱃속에 아이를 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집을 나갔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숙은 무너졌습니다. 그 남자는 수진을 버리고 떠났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딸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완벽하게 숨어버렸습니다. 정숙은 매일 새벽 창가에 섰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돌아올까봐, 언젠가 저 골목에서 딸이 걸어올까봐 10여 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숙은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느린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병색이 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 푹 꺼진 눈. 하지만 그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아?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틀림없었습니다. 10여 년을 찾아 헤맨 딸,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딸, 그 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정숙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수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좁고 허름한 단칸방, 곰팡이 핀 벽, 이불 하나 깔린 방바닥. 정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딸이 10여 년간 이렇게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딸이, 뭐든 가질 수 있었던 딸이, 왜 이렇게 살고 있어?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와. 은서가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목에 걸린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 할머니가 누구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서야, 이분이.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내 외할머니야. 은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은서는 외할머니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본 적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디 있냐고. 엄마는 늘 말을 돌렸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더 이상 묻지 말라고. 그런데 외할머니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 대저택에 사는 부자 할머니가. 엄마, 무슨 소리야?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내가 내 손녀구나. 정숙이 은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이제 와요? 은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은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엄마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나 새벽마다 신문 배달하는 거 알아요? 학교에서 애들이나 얼마나 놀리는지 알아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진이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야, 그만. 싫어. 왜 이제 와서 우리 찾아온 거야? 은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어디 있었어? 엄마가 밤새 기침할 때, 내가 무서워서 울 때, 그때는 어디 있었냐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서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 앞에. 미안하다.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엄마를 내쫓은 것도,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것도 전부 다. 정숙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못난 할미를. 은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수진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이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줬을까? 수진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말도 없이 나가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늘 힘든 내색 안 하던 엄마가. 은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수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창가에 섰어.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저 골목에서 내가 걸어올까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기다렸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서는 그 말을 듣고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창가에 서 있던 할머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던 그 모습.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사람을 풀어서 널 찾았어. 전국을 다 뒤졌어.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 정숙이 수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내쫓았어. 그걸 나중에 알고 얼마나 미쳤는지 몰라.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한 달도 안 돼서 떠났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정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나쁜 놈.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은서 낳고 혼자 키우기로 한 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수진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은서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제 전부니까. 은서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정숙이 은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서야. 은서는 아직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 이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알면서 왜 그랬어요? 은서의 물음에 정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집안 체면밖에 몰랐어. 재벌가 딸이 가난한 남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생각뿐이었어. 정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보 같았지. 딸 하나보다 집안 체면이 중요한 줄 알았으니. 정숙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은서야. 네. 내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세상에 딸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산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 딸 하나, 손녀 하나. 그게 전부야. 은서는 할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 그 손이 10여 년을 후회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기 목에 두른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이거요. 은서가 목도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이 목도리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엄마한테는 이게 전부라고.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엄마한테 이게 전부였는지. 은서가 목도리를 정숙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거잖아요. 엄마가 할머니 생각하면서 이거 붙잡고 버틴 거잖아요. 정숙이 목도리를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정숙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했어요. 많이 원망했어요. 힘들 때마다 엄마 탓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도리만 보면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정숙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 딸. 저도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할머니를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의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그리움도 전부. 한참 후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됐어. 아무 말하지 마. 정숙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다 내 잘못이지. 이제 고생 그만해. 응? 정숙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녀도 새벽에 신문 배달 안 해도 돼. 이제 할머니가 다 해줄게.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은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그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거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밥 먹자. 은서는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창가에는 황금색 꽃무늬 목도리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의 것, 수진의 것, 그리고 은서의 것. 3세대를 이어온 목도리. 3세대를 다시 이어준 목도리. 은서는 더 이상 새벽을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